안녕하세요, 엉클조예요. 터미네이터 다크파이트 지난 편 요약. 인생을 걸쳐서 2000편에 가까운 영화를 보는데 기억에 남는 영화를 꼽을 수 있느냐? 나는 있다. 90년대 영화 터미네이터 2다. 아주 기억에 남는 액션 영화이다. 터미네이터 2는 재미가 있느냐? 굉장히 좀 단순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 맥킨지 여배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질적 주인공입니다. 액션이 지난 터미네이터 시리즈랑 제일 많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이 들면 뭐냐면 기술의 발전이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포장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이연걸 쿵푸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터미네이터 1, 2에서의 이 기계들의 대결은 정말 기계가 뚜시꿍 빠시꿍 뽀시꿍 이렇게 싸우는 느낌이었다면, 이건 액션이 약간 존 윅 같은 느낌? 존 윅도 액션이 좀 굉장히 각이 져 있잖아요. 부드럽진 않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액션은 맞죠. 그런 수준의 느낌. 이거 킬포야. 액션이 존 윅 같다는 거, 요거 킬포예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고 무술의 고수들이 싸우는 느낌이 나서 약간의 이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액션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중간 이후로는 별로 액션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뭐 초반에 뭐 카체이싱 나오고 뭐 요런 거는 좀 기억에 남는데, 후반부에는 뭐 계속 기억에 남는 액션씬이 없습니다. 마무리도 뭐 결과도 뻔하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이제 후반부 즈음이 돼서 액션씬이 나올 때는 좀 이제 좀 졸았어요, 그 전에. 그래서 누구나 빨리 그냥 죽이든지 하고 영화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했습니다. 페미니즘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최근뿐만이 아니고 한 2, 3년 전, 그 최근이네요. 헐리우드는 굉장한 이 페미니즘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페미라는 말 자체가 뭔가 그 생각 자체를 비하하고 좀 과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페미 하면은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의 페미니즘을 생각을 하자면 이제 주인공이 조금씩 이제 여자로 조금 전환되는 과정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페미니즘을 담은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가는 영화, 뭐 캡틴 마블, 뭐 말할 것도 없죠. 캡틴 마블. 그리고 토이스토리 4에서도 그 얼굴 왜 그 반들반들 물광낸 그 여자 인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오고, 우디는 되게 멍청하고 답답한 꼰대 역할로 좀 전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맨 근래 나왔던 거 역시 여성이 주인공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자 주인공이었던 게 무엇이 있느냐, 뭐 좀 이제 그 정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주요 배우의 옆에서 항상 일을 돕는 역도 예전보다 여성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 그러니까 끌려다니거나 인질이거나 다쳐가서 막 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 넘어져갖고 쩔뚝쩔뚝거리다가 남자 주인공을 크게 다치게 만들고, 이런 아주 그냥 멍청한 캐릭터로서 그동안 좀 많이 그려졌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도와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역. 저는 사실 그게 뭐 불편하지도 않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 여자로 나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그 역에 맞는 사람이 주인공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인어공주였죠. 이제 이거는 인종 파괴, 그 다음에 원래 성별은 인어공주니까 흑인 여자 인어공주를 앞세우면서 좀 논란이 좀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그 시류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내지는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모든 영화의 거의 대다수의 주인공이 남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봐왔던 저 같은 그 일종의 그 꼰대들은 현재 그 여자 배우들이 전격적으로 앞에 나서는 게 싫다기보다는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여배우가 얼마나 나와서 잘해도 약간 어색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뭐 페미니즘이다, 페미다 어쩌고다 하면서 이념 싸움으로 좀 번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뭐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이 얘기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담아내느냐가 관건인데, 자연스럽지 못한 영화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페미니즘 영화는 아니죠. 그냥 이제 그런 어떤 시대의 트렌드를 담고 있는데, 린다 해밀턴 여자, 그 맥킨지 그 여전사, 당연히 여전사니까 여자, 그리고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 멕시코인가 과테말라의 남미 여배우, 그 여자애가 주인공인데, 맨 앞에 이름이 나오긴 좀 어색할 정도로 역할이 없어요. 린다 해밀턴 누님이 나올 때는 정말 끝내줍니다. 포스가. 오히려 저는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헐리우드 배우들이 얼굴에 보톡스 크게 안 맞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게 전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배우들은 이거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중견 배우인데 웃지를 못하잖아요. 눈을 못 웃어. 얼굴이 굳어있어. 배우가 얼굴을 그렇게 띵띵 부을 때까지 주사 바늘을 맞고 웃지도 못하면 배우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린다 해밀턴 누님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포스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는데 좀 돕는 역할 이렇게 나서고, 이제 데이비스 그 여배우가 여기서 실질적인 주인공을 맡고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형님은요, 컨셉이 너무 갑자기 왜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어. 물론 뭐 본인이 직접 뭐 섹스를 해서 낳은 사랑의 결실은 아니지만, 저는 너무 억지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 그게 좀 갑자기 그 바이 센터니얼맨인가? 로비 윌리엄스 나왔던 그 생각을 하게 된 로봇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배우, 이제 그 영화는 그 로봇이 늙어가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졌죠. 기술 발달과 동시에. 이거는 그냥 아놀드 슈왈제네거 형님이 스스로 각성해가지고 갑자기 늙어? 피부를 어디서 갖다 놓은 거야, 얼굴에? 너무, 야, 진짜 너무 억지야. 그래서 그냥 그 형님 거의 우정출연 수준이에요. 그래, 이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여전사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그 터미네이터 너무나 멋있게 나오는 거 보고, 그래, 이게 진정한 페미니즘, 너무 자연스럽지 않느냐. 여자이면 어떻고 남자이면 어때, 그냥 주도적인 역할을 저렇게 멋있게 해내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인공 여자라는 그 여자애를 지키러 와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무슨 역인지 모르겠어.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주연 배우의 인물이 무조건 좋아야 되고 키도 크고 가슴도 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근데 너무 평범한 외모에 너무 평범한 연기, 그리고 굉장히 역시 고구마 먹은 듯한 연기의 그 설정도 보이고, 갑자기 각성해서 갑자기 끝에 주인공으로 끝나버리는 어색한 설정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면으로 여성을 내세운 영화 중에는 근래 본 것 중에 뭔가 가장 끝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라 코노의 이미지 도 있었기 때문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화를 보러 가실 거냐, 뭐 가셔라 마라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액션 하나만으로도 괜찮아요. 영화는 뭐 액션 영화고요. 사실 전편에 비해서 뭐 구조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전작들에 비해서 뭐 전달받는 메시지나 이런, 막 왜 2에서는 막 저 어떡하냐, 스카이넷 파괴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미 그 설정을 모두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언제 싸우냐, 잘 싸운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이건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노의 질주처럼. 분노의 질주, 여러분 내용 기억나십니까? 왜 걔네가 이렇게 분노의 질주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요. 그냥 액션 끝내주면 보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 너무 특별히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무슨 뭐 먹물들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보면 될 것이다 해서 극장에서 봐도 충분한 영화는 맞으나, 터미네이터 2를 계승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또 다른 터미네이터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후속작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헐리우드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이게 흥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단물 다 완전히 다 빠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린다 해밀턴이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둘 중에 한 명이 안 나왔으면 모를까, 둘 다 이미 나와버렸고 두 분 다 나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두 분의 액션이 좀 조마조마해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근데 특별히 크게 액션은 뭐 두 분이 없긴 한데 다치시지 않을까, 50견 오시지 않았을까, 허리를 삐끗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정도로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 두 분을 다음 편에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걱정은 조금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그런 잡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영화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메탈리카 되게 좋아한다는 티를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공연이고 뭐고 이제 라이브를 비디오를 보면 영상으로, 주름 많았다, 헤드병이하다, 좀 목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먼저 되는 거야. 같이 늙어가는 처지이다 보니까 저도 헤드뱅이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목에 막 파스 잔뜩 붙였는데, 뭐 후편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게 계속해서 나오다간 결국 트랜스포머 꼴이 나지 않을까. 나중에 중국 쪽으로 자본 넘어가서 이제 결국 또 제임스 카메론은 빠지고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앞으로 좀 더 멋진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가려면 새로운 히어로는 찾았죠. 맥킨지. 영화 속 이름이 뭐죠? 데이비스였나? 죄송해요. 근데 그 배우가 죽었어요. 기계니까 이제 반기계 이제 반 사람인데, 죽은 애 살리는 거는 뭐 이 일도 아니니까 걱정도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다음 편에 나온다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물 다 빠진 터미네이터 요쯤 해도 되지 않나.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메가폰을 잡으면 가능하다. 그럼 난 또 볼 것이다. 원래의 터미네이터의 그 포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2, 다크페이트 극장에서 보세요. 집에서 TV로 보기에는 아쉽습니다. 참고로 제가 본 곳은 상암 CGV LG U+관 사운드 MX관에서 봤거든요. 확실히요, 영화는 스크린보다 사운드야. 3D, 4D, 5D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운드가 빵빵해야 영화가 훨씬 재밌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I'll be back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I'll be 100살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다. 늙은 터미네이터 슬픈 액션,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2, 다크페이트 2래 자꾸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개똥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돌아옵니다. I'll be back. 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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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